오늘만 사는 형 주진우 시사인 기자 모시고 이야기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의 뜻을 전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네. 파업이 지나치게 고퀄인 것 같아요. 아나운서가 사회보고 PD가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굳이 이걸 그렇게 잘 만들 필요는 없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 처음 와봐요. 저는 상암동 MBC를 처음 와봅니다. 저는 MBC를 좋아해서 MBC 나가는 게 부모님한테 가장 큰 효도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가지고요. 그리고 제가 아는 선배들은 상암동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아는 사람들이 여기서 관리 파트에 남은 사람들도 저를 만나려면 2블럭 떨어진 데서 약속을 하고요. 그래서 거기서 만나고 사라지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오니까 다 모였네요. 여기 계셨네요. 다 잘 계셨네요. 제가 MBC에 다니던이 아니라 가끔 가던 여의도 시절에 MBC는 정말 최고였습니다. 최고였습니다. 기자를 주눅들게 하는, 모든 기자를 주눅들게 할 만큼 보도가 훌륭했고요. 인물들도 출중했죠. 기자만 훌륭했냐? 아나운서들 얼마나 뛰어났습니까? PD들도 그랬습니다. PD들. 뉴스한테 물 먹고 조금 있으면 2580 뉴스후 거기에서 시사 프로그램에 물 먹고 그다음에 조금 있으면 PD 수첩 나와요. 그럼 또 다시 물 먹고 좌절하고 있으면 또 라디오 나옵니다. 얼마나 훌륭. MBC는 사실 비정규직이었는데 작가들도 훌륭했어요. 김은희, 김초희 막 이런 사람들 얘기를 하다 보면 너무 훌륭했어요. 최고였죠. 그 최고는 조금 있다가 최악이 됩니다. 최악이 됩니다. MBC 블랙리스트 연예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MBC하고 박근혜 때 이명박 때 어제 이명박 때 얘기가 나왔었는데 블랙리스트를 위해서 정하지 않습니까? 정하고 근데 집행하고 실행한 사람들은 여기 MBC 또 구성원이에요. 제가 어떤 이슈를 이명박에 대한 이슈를 이렇게 제기했어요. 박근혜에 대한 이슈를 제기했어요. 그러면 작은 이슈를 이렇게 제기하면 또 MBC 선배들은 실력도 좋고 인성도 좋아서 하늘 같은 선배들이 윤도한, 최승호 기사를 보면 전화해서 보자고 해요. 너무 훌륭하다 하고 와서 그 작은 기사를 탐사보도를 또 해서 1시간짜리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그러면 큰 탐사보도가 완성되곤 했어요. 근데 MBC가 사라지고 나서는 그 역할을 할 데가 없어요. 사실 MBC의 KBS하고 SBS는 열심히 해도 MBC 수준에 못 미쳤어요. 사실 그렇잖아. MBC 떨어져서 거기 갔지. 그런데 그 수준에 못 미쳤어요. 못 미쳤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방송가 제대로 된 거예요. 큰 언론이 다 넘어가가지고 어려워 죽겠어. 저 이명박 잡겠다고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데 힘들어 죽겠어요, 진짜. 근데 MBC가 있었으면 이렇게 망가지진 않았을 텐데 그 생각 계속합니다. 그 생각 계속합니다. 지난번에 파업을 했었습니다. 파업을 했습니다. 다시 돌아왔는데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또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때를 기억합니다. 그때 권순표 앵커가 마이크를 잡고 있다가 후배들이 동료들이 파업을 하는데 나는 마이크를 잡을 수 없다고 내려놓았습니다. MBC 기자들, 내가 아는 MBC 선배들은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자리를 권재웅이 했나요? 권재웅이었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아나운서들, 많은 진행자들이 파업에 동참하겠다고 마이크를 내려놓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스포츠 캐스터까지 내려놨죠. 서영욱이었던가요? 서영욱 해설가. 그런데
그 자리를 다른 사람들이, 진짜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마이크를 잡습니다. 김성주가 특별히 많이 잡았는데 저는 그런 사람이 더 미워. 진짜 패 죽이고 싶은데 어제는 시사인에 제가 가끔 사무실에 가요. 저도.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 편집국장이 고재규라고 굉장히 양반인데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누군가 했더니 김윤덕 조선일보 기자라고 김성준의 누나래. 그런데 강재영 아나운서가 시사인의 파업일지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 김성주가 한 줄 들어왔대요. 그래서 누나가 항의하러 진짜 매너라고는 하나도 없이, 예의라고는 하나도 없이 윽박지르고 있더라고요. 뭐 조선일보 스타일이니까 이해할 수 있는데 김성주를 기억합니다. 권재용을 기억하고 이진숙을 기억합니다. 제 뒤에 제동이가 와 있어서 제동이한테 금방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블랙리스트를 만든 사람은 이명박이고 김재철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실행한 사람들은 여러분의 동료였고 누가 어떻게 됐는지 알지 않습니까? 알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고 지시를 내렸는지. 제가 MBC에서 인터뷰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박원순 시장을 인터뷰를 했어요. 하다가 원세훈 얘기를 한마디 했어요. 원세훈이 그때 박원순 시장을 고소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둘이 잘 아는 사이에 잘 지내라, 이런 걸로 국가기관이 무슨 소송까지 하냐, 이 한마디 했는데 그날 잘렸어요. 누가 어떻게 지시했는지 알지 않습니까? 국정원 어떤 요원이 누구를 통해서 했는지 알지 않습니까? 잘 보고 기억해야 됩니다. 동료들이 이렇게 어려울 때 누가 들어와서 마이크를 잡고 누가 지금 끝까지 누리고 있는지 이 얘기도 해주셔야 됩니다.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파업을 겪었었는데요. 파업했을 때 손석희 선배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파업은 엄청 고통스러운 일인데 잘 이겨내기 바란다. 그런데 저는 파업 때 좋았어요. 회사 안 가도 되고 그 기사 안 써도 되니까 좋았어요. 놀고. 그런데 이렇게 모여서 구호 외치고 막 그런 건 저는 싫더라고요. 부끄러움 많이 타가지고. 그래서 이건희 탈 있지 않습니까? 이건희 탈을 쓰고 가만히 숨어 있었는데 그래서 파업을 즐겁게 회사를 안 가고 땡땡이를 그냥 합법적으로 치면서 잘 놀았습니다. 어차피 돈은 못 버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머리가 흰머리가 가득 쌓였더라고요. 여러분의 심정이 어떤지 제가 조금 압니다. 근데 여기서 힘을 내주셔야 됩니다. 이 싸움이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김장겸은 김재철보다 더 야같고 더 교활합니다. 그래서 크게 책 잡힐 일을 안 할 거예요. 안 했고. 짧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간이 길어지면 고통스럽고, 그래서 이렇게 동력이 빠지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얘기를, 다른 많은 얘기가 나와서, 변수들이 나와서 이 파업을 성공으로 이끌겠다는 그런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이렇게 마음을 가다듬고 열심히 싸워야겠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노세요. 그냥 놀고 있다가 자기 개발하고 스피커 깎아가지고 장인된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전문가들이니까 책 쓰고 놀고, 그리고 뭐 그러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전문가들이니까 뭘 하나씩 만들어도 돼요. 팟캐스트 만들면 돈도 많이 벌어요. 김어준 그런 애가 지금 팟캐스트를 장악하고 있잖아. 잘 아시잖아요. 그 사람 그 내공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MBC 라디오 나와서 상담 프로 할 때 고민 상담하면 여자한테 무조건 헤어져. 그게 그 사람의 정답이에요. 더 이상 없어. 아니 그런 애가 방송도 이렇게 돈 많이 벌고 있지 않습니까? 자, 다큐멘터리 그거 돈 됩니다. 저 뭐 하나 만들었는데 한 2억 정도 들었나 봐요. 2억 정도 들었는데 배급사 홍보사에서 벌써 돈을 많이 줘가지고 손익분기점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들어와서 부끄러워 죽겠어요. 공범자들 많이 보면 되는데. 그리고 다른 일 하면서 조금 여유를 갖고 가셨으면 해요.
어차피 이기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조급해하지 말고 항상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갔으면 합니다. 특별히 직장이 좋은 사람들 파업에 제가 맨날 끌려가서 얘기를 하고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 파업이 어려워요. 이렇게 특별히 돈을 많이 조금 어느 정도 받는다 이런 사람들 파업이 성공하기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생각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여유를 갖고 좀 놀자, 이 기회에 좀 놀아보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천천히 가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가보겠습니다. MBC 파업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김장겸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비리를 추적해서 제가 곧 보도해서 여러분들한테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